네, 그럼 지금부터 취업대전 둘째 날 토크 콘서트 네 번째 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가스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고마운 기관인데요. 오늘 한국가스기술공사의 토크 콘서트는 인사노무처 신정철 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는 동안 여러분들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재채용부장 신정철이라고 합니다. 여기 현장에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는 않은 것 같아갖고, 저희 공사는 93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93년도에 설립이 됐고, 사명에서 볼 수 있다시피 가스를 다루고 있고요. 기술을 기반으로 한 회사예요. 최근 더 주목받는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넷째로 탄소 중립, 환경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어갖고 신재생 에너지 또 특히 수소 이쪽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의 그런 어떤 에너지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저희 공사는 지금 저희 회사의 태동 사업인 천연가스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사업 외에 수소 사업 등을 활발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보다는 더 미래가 촉망되는 회사라고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저희 설립할 때 93년도 설립할 때는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 즉 천연가스, 여러분들이 천연가스라고 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서 쓰고 있는 도시가스, 쉽게 말하면 도시가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도시가스가 가정까지 공급되도록 많은 경로와 설비를 걸치게 되거든요. 그런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정비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해서 93년도에 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들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은 거고, 이제 빨간색으로 한 부분들이 요즘 저희가 관심 있게 주목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수소, 냉열, 또 탄소 중립,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된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93년도 5월 달에 저희 회사는 설립됐고요. 그 전에는 없었던 건 아니고 사실은 83년도 저희 모회사인 가스공사가 설립될 때 한 몸으로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다가 저희가 분사해서 나온 연도가 93년도고 대전으로 내려온 거는 2010년도 저희는 혁신도시법 관련 없이 저희가 자진해서 서울에 있다가 대전으로 이전을 하게 됐고 92년도 2월 달에 정관 변경을 해서 저희가 수소 등 대외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21년도 8월 달에도 다시 한번 정관 변경을 해서 탄소 중립 사업들을 정관에 담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은 3본부 12처 1실 14개 지사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쪽 부분이 지금 여기 지금 글씨가 흐려서 그런데 지금 정비사업본부라고 되어 있는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천연가스 정비 유지보수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저쪽 끝에 있는 감사실 밑에 에너지사업본부라고 되어 있는 곳에 지금 수소사업처, 플랜트 사업처, 엔지니어링 사업처, 에너지사업개발처 이렇게 해서 최근 이슈되고 있는 수소, 냉열, 그 다음 설계, 이런 신에너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본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원은 약 한 2,200명,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되면서 저희가 늘어났고 지금 한 약 2,200명 정도 정원이 되어 있는 거고, 주요 사업은 저희가 가스공사 설비, 즉 천연가스 설비에 대한 사업들은 저희 회사에서는 그냥 통칭하기를 정비사업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천연가스 설비에 대한 사업을 의미를 하고요. 이 사업은 주로 천연가스 설비에 대한 정비,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그 설비에 대한 정비 사업하고 이 땅 속에 박혀져 있는 매설되어 있는 천연가스 배관망에 대한 유지 보수, 그 다음에 안전 점검 이런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저희가 지금 생산 기지는 저희가 이 LNG 천연가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나지 않고 100%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입은 LNG 선으로 들어오게 되겠고 그 LNG 선으로 들어오는 곳을 저희는 기지라고 명칭을 하는데 그 기지는 생산 기지는 5개소 평택, 인천, 통영, 삼척, 제주에 있습니다. 나머지 저기에서 LNG를 들여와서 액화, 그러니까 저장된 상태로 유지됐다가 다시 이제 배관망으로 통할 때는 기화시켜서 배관망을 통해서 각 도시가스사까지 배송이 되는 형태죠. 요거 보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모의사인 상단에 가스공사가 있는데요. 가스공사가 주된 업무는 사서 들여와서 도시가스한테 파는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러면 온 시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기지에서 그 기지에 있는 설비들부터 저 배관망 밑으로 보이는 땅속 밑으로 보이는 저 배관망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무 범위가 가스공사 역무는 사와서 도시가스사한테 전달하는 것까지가 역무 범위고 저희는 들여와서 설비가 있는 곳, 배관망이 있는 곳은 저희 역무인 거고 또 네이밍이 좀 비슷해서 그런데 안전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 공사를 실시하면 공사에 대한 그 인허가 이런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그래서 요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그 정비 사업 내용들이고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 사업 이외에 우리 공사에서 지금 현재 에너지 트렌드와 맞게 부합되게 수소, 냉열, 바이오가스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우리 조직 본부에서 봤다시피 에너지 사업 본부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수소 관련 사업, 냉열, 바이오가스 뭐 이런 내용이고 이거는 제가 한번 표로 보여드린 건데 전국 수소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공사가 수행된 거를 지도상에 지금 표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 레이저. 레이저는 안 나오고 넘길 수만 있어요. 네. 예. 여기 움직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만큼 지금 활발하게 저희가 수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넣어봤고요.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지금 두바이,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지금 레옴시티라고 해갖고 사우디가 어떤 나라인가요? 그 오일머니로 살고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체감 못하지만 이렇게 오일머니로 살고 있는 중동 국가들이 신재생 청정 도시를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어요. 600조 원을 투자를 해갖고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오일머니는 뭔가요? 그 탄소 배출량이 가장 심한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 에너지인데 그거를 팔아서 이런 청정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도시를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미래에는 확실하게 탄소 중립이나 신재생 에너지가 곽강받고 당연히 그렇게 되는 사회로
넘어갈 건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우리 회사가 역동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이제 궁금해하시는 채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취업대전 열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채용은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하게 지금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2017년도 강원랜드 사태 이후에 공공기관 채용은 확실하게 지금 공정성과 투명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는 이제 실무자로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지원자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공공기관에서 모 공공기관에서 운영한 사례인데 AI 면접이라고 해서 혹시나 면접 과정에 부조리나 어떤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직접,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도 도입된 의미도 있겠지만 공정하고 뭐 객관적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모 공공기관에서는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점수를 매기는 AI 면접을 실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지금 신입 직원을 뽑을 때 6급 이하하고 7급으로 분리가 됩니다. 7급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7급은 6급 이하하고 4년 차이가 납니다. 4년 차이. 근데 7급은 고졸만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고졸만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대학을 나왔다, 대학원을 나왔다, 그러면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7급하고 6급이는 4년의 차이를 둡니다. 그러니까 7급으로 입사해서 6급으로 가려면 4년이 걸려요. 그래서 7급이 있고 6급이가 있는데 차이점은 7급 같은 경우에는 필기 수준이 기능사 정도의 수준을 저희가 출제를 합니다. 근데 6급이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사 정도의 수준을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리고 7급 같은 경우에는 문답 면접으로 그냥 끝내요. 토론식 면접이 없습니다. 반면에 6급이 같은 경우에는 토론 면접도 실시하고 일반 문답 면접도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전형이 좀 특화되어 있고 더 복잡하다고 할 수 있겠죠. 저희 채용 절차를 한 페이지로 요약한 페이지입니다. 저희 회사는 원서 접수를 하고 원서 접수는 적부만을 판단을 합니다. 적부만을. 그러니까 입사 지원서를 써서 입사 지원서에 하자가 없으면 전원 합격이에요. 서류에서는. 그런데 이 입사 지원서에서도 상당수 인원이 탈락을 합니다. 적부만인데 어떻게 탈락을 할 수가 있죠? 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데 전형을 진행하다 보면 이 입사 지원서에도 기재해야 될 내용을 기재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묻고 있는 답변에 다른 답변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소개서가 모방률이 일정 비율 이상 나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불합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공고문에 나온 대로 입사 지원서를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서류 전형을 합격하면은 필기 전형으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필기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급하고 7급하고 나뉘는데 먼저 6급2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술직 같은 경우에 산업기사 수준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7급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 수준의 문제가 전공에선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법학,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개론 수준에서 각각 10문제씩 해갖고 5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게 전공 시험이고요. 이거 이외에 NCS도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해서 5개, 문제 해결 능력, 수리 능력, 자원관리 능력, 기술 능력, 조직이해 능력 해갖고 각각 10문제씩 해서 5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비율은 전공하고 NCS하고 50대 50입니다. 50대 50으로 해서 필기시험 점수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필기 점수가 나오게 되는 거고 필기 점수에 합격을 해야지 면접 점수 기회가 부여가 되는데 필기 점수 합격은 합격 배수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는
합격 배수가 어떻게 되냐면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이 1명일 경우에는 5배수, 즉 1명을 뽑는다라고 하면 필기 점수로 5등 안에 드셔야 됩니다. 들어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명일 경우에는 5배수, 2명일 경우에는 3배수, 3명 이상일 경우에는 2배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화공직렬에 10명을 뽑는다 이렇게 공고문이 나왔으면은 거기에 필기 전형에 합격을 하려면 필기 점수로 20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20등 안에 들어야지 면접 기회가 부여가 됩니다. 이렇게 배수 안에 들어서 필기 점수를 합격한 경우에는 면접이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면접 전형은 토론 면접하고 문답 방식의 인터뷰 방식으로 면접이 두 가지 다 복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급으로 뽑는 경우에는 토론 면접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우대 가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대 가점은 이제 법정 공통 관점이라고 해갖고 저희가 보훈, 장애인, 그 다음에 다문화 가족 자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가점을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6급 이채용 같은 경우에는 먼저 공통으로 한국사 2급 이상일 경우에는 2%, 또 우리 공사에서 인턴십, 체험형 인턴을 수료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2%를 공통적으로 부여를 하고 있고, 어학은 토익 기준으로 850점 이상인 경우에 저희가 2%의 가산점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각 자격증, 산업기사 수준 6급 같은 경우에는 필기 점수와 일치하게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산업기사 이상이면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가 되겠죠. 그 2%. 그리고 이거 이외에 별도로 가스 또는 안전관리 분야의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1%의 저희가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졸 7급 전형입니다. 고졸 7급 전형에는 공통으로 똑같이 우리 공사에서 인턴십을 했거나 아니면 한국사 2급 이상이면 각각 2%의 가점을 주고, 어학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어학 같은 경우에는 고졸 전형에는 없고, 자격증도 최근 2년간 산학음료 수료자, 저희 공사에서 하고 있는 산학음료 수료자가 있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그 다음에 기능사 자격 이상, 그리고 가스하고 안전 분야도 기능사 이상일 경우에 1%를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필기 면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필기는 사실 혼자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고, 면접을 조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약간 좀 모호하거나 애매모호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한 페이지로 한번 보고 설명을 드려요. 면접을 하다 보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면접은 그 직무에 관한 것들을 저희가 많이 물어보게끔 되어 있어요. 면접위원들은. 얘가 그 직무에, 우리가 뽑고자 하는 그 직무에 얼마만큼 적합한지를 보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 NCS 기반 채용이라는 게 전부 그 포커스는 직무에 잡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이런 질문이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겠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이며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때 면접위원들은 그냥 듣고 말 잘하는 사람한테 답변을 점수를 주는 건 아니라고. 여기 보면 면접위원들은 이런 레벨링을, 점수 부여하는 레벨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얘가 그냥 간단하게 주제 정도만 말을 했구나. 아니야, 얘는 주제 플러스 어려움의 깊이하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지를 답변에 담았구나. 해결 방법은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게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경험의 결과물은 무엇이고
느낀 점과 배운 점은 무엇인지까지 얘기하는 거에 따라 각각 레벨링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게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접위원들은 여기에 따라서 꼬리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 얘가 말하는 답변이 얼마나 진실성은 있는지, 그리고 거기 어느 점수에 해당되는지를 명확하게 점수를 부여하려고 추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준비한다라고 하면 그냥 면접 질문을 단순하게 답변을 할 게 아니라 그거에 어떻게 내가 조리 있게 얘기를 하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의 깊이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거고,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입사 지원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입사 지원서는 저희는 적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별도의 점수가 부여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입사 지원서를 아무리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하더라도 면접위원들은 입사 지원서를 보고 면접에 질문을 던지시거든요. 근데 거기 입사 지원서에 내 얘기를 적지 않고 다른 사람 얘기를 적었다든지 어떤 거짓의 내용을 적었다든지라고 하면 그 내용을 보고 던진 질문에 대해서 이만큼 깊이 있게 즉흥적으로 그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를 조금 못 쓰더라도 내 얘기를 담백하게 적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이상으로 저희 공사 소개하고 간단하게 채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우리 인사노무처 신정철 부장님께서 PT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가스기술공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우리 취중생 여러분들이 이전에 질문했던 내용들을 좀 취합해서 질문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채용 기준 회사에서 채용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과 채용 시 보게 되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궁금하다는 질문 내용들이 가장 많았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채용을 진행하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학점, 본인의 능력 이외에 다른 것들 편견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완벽하게 제거가 된 상태에서 채용이 진행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그 직무에 내가 지원한 분야에 내가 얼마만큼 더 적합한지를 표현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저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게 인턴십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인턴십. 저희는 체험형 인턴을 3개월짜리 체험 인턴을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 인턴십에 참여를 하게 되면 체험을 함으로써 내가 개인적으로는 얼마만큼 공기업 조직 문화에 맞는지도 체킹을 할 수가 있고 간접적으로나마 일을 도와주면서 그 일에 대해서 그 직무에 대해서 알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면접 현장이나 들어왔을 때 저는 답변의 수준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턴십 제도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질문에 관한 답변과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그런 방향까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가스기술공사 오픈 캠퍼스를 수료했는데 실질적으로 채용에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충대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고 지금 오픈 캠퍼스를 매 학기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무조건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턴십은 저희 회사에서 출근을 해서 3개월간 근무를 하는 과정이 있지만 거기에 물론 수료를 하게 되면 개량화된 점수로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점도 있어요. 근데 오픈 캠퍼스는 그렇게 개량화된 가점은 있지 않지만 저희가 한 학기 동안 운영을 하면서 우리 회사에 대한 많은 정보, 특히 직무에 관한 정보들을 많이 드리고 있고 그 학생들은 그거를 통해서 체득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저도 오픈 캠퍼스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픈 캠퍼스 담당자한테 추가적으로 요청한 사항 중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 저희 이공계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인근에 있는 저희 지사들을 방문을 해서 설비도 볼 수 있는 경험을 좀 쌓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훨씬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픈 캠퍼스에 기회가 되신다면은 꼭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좀 노골적이고 직설적으로 드려볼 텐데요. 필기시험 합격 커트라인이 궁금하다는 질문 내용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커트라인은 너무 점수가 각 분야마다 각 분야마다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분야에서는 뭐 60점대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80점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의 경쟁률 또 그때의 뭐 5명을 뽑을 때하고 15명을 뽑을 때하고는 커트라인이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좀 명확하게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그때그때마다 달라진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 질문은 우리 체험형 인턴에 합격한다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우리 부서 배치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때부터 해당 지사를 본인이 지원자가 정해서 지원토록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저는 나는 대전에 거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 대전은 저희가 본사도 있고 대전 충청지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대전 충청지사를 지원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술 업무, 현장 기술 업무의 보조 업무를 즉 경험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업무에 대한 현장 기술 업무에 대한 지원 업무가 부여될 거고 본사를 지원했다라고 하면 사무 업무에 대한 지원 업무, 보조 업무가 주된 업무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는 아예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지사를 정해서 본인이 정해서 지원토록 하고 있으니까 별도의 배치는 없을 것 같고 필요 없을 것 같고 영무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부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채용 인원에 관한 질문인데요. 채용 인원은 2022년 하반기와 비슷한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건 항상 모든 공공기관이 마찬가지겠지만 내년 정원이 확정돼야지 채용 규모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12월 달 정도에 이제 저희 주무부처하고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정원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원이 얼마나 늘어날지가 확정이 되면 그 다음 연도에 채용 규모가 결정이 돼서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채용 규모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